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6월 15일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방탄 배지를 단 이재명 의원이 드디어 또다시 거짓 선동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대장동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이다, 사법 살인을 중단하라라는 이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만큼 거짓말에 능숙한 정치인을 본 적이 없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이 사람의 거짓말에 정말 소름 끼치고 질려버릴 때가 많았죠. 앞으로도 참 피곤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하죠. 그리고 수시로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잡아떼죠.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서로 그 시간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사실들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사실을 왜곡합니다. 자, 오늘 이 페이스북 발언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거짓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정말 제가 소름이 끼쳤던 것은 검찰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미 고인이 된 자신의 형을 소환했습니다. 형 강제 입원 의혹을 언급했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은 여러 차례 자신의 형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꺼냈습니다. 아니, 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사람이죠. 자기 방어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형이 모친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적인 막말을 했다. 형이 정신질환자였다. 이런 얘기를 이건 고인을 2번 죽이는 행위죠. 이런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지금 페이스북 글에서 또 형을 소환하고 있는데 자,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대장동 비리 대선 후보 시절에 특검까지 하자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죄가 없으면 뭐 무서울 게 뭐가 있죠? 자, 그런데 사법적인 정치 살인이다 라고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형님 얘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형까지 소환합니다. 지금 여기에 언급된 이 말이 아주 대표적인 이재명식 아주 거짓말입니다. 이건 시간 순서가 다른 2가지 사건을 결합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는 건데 자, 강제 입원 의혹은 201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2012년에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당시 성남시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여러 차례 압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라는 이 사실을 적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해가 2012년입니다. 그때 이 친형은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언급하듯이 정신질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014년에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스스로 입원한 것이죠. 아니, 그런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 형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정말 정신이 온전히 유지될 수가 없었죠. 자, 잠깐 저걸 한번 보실까요? 그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종선 씨가 형 이재선 씨에게 보낸 협박 문자들이죠. 보면 무시무시하죠. 저런 문자를 하루에도 수십 차례 보냈습니다. 뭐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는데 저런 식의 협박에 여러 차례 시달렸고 이뿐 아니라 그 유동규 씨에게도 여러 가지 비판을 했다가 직접 고소를 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형 이재선 씨 입장에서 아니 동생으로부터 날마다 아주 쌍욕의 어떤 전화를 받고 저런 문자를 받고 협박을 당하는데 그 정신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12년에는 멀쩡했고 이때 강제 입원 시도가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몇 년 후에 스스로 입원해서 이때는 정신질환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시차가 나는 서로 다른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런 식의 거짓 선동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이재명의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인데, 자, 한 가지 비슷한 거짓말이 더 있었죠.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 있었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긴급히 현장으로 달려가던 중에 발생한 이런 일이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농협 부정대출 사건은 2005년도에 일어난 게 맞는데, 아니 음주운전 적발된 시점은 200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뭐 이런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런 식의 교묘한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자, 조금 다른 데로 빠졌습니다만은 한번 계속 또 보겠습니다. 자,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 이익 환수를 저는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당초에는 확정이익 4,400억 원을 나중에는 1,100억 원을 추가 환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계속 해오던 이런 주장이죠. 로비 시도했지만 10년간 CR도 안 먹히더라 라고 한 남욱, 뇌물수수 사실은 이재명에게 죽을 때까지 숨겨야 한다고 한 그들, 추가 부담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의 이익을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 시작된 듯하다. 정치 보복, 사법 살인 기도를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네, 늘 뭐 해오던 식의 레파토리죠. 이뿐 아니라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을 수사하라 뭐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하긴 했는데, 아니 떳떳하면 뭐가 두려울까요? 수사 잘 받으시면 되죠. 또 뭐 특검까지 했다라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이제 정치 보복이다, 사법 살인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수사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 여러 댓글이 달렸는데 뭐 댓글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달린 댓글 한번 좀 볼까요?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아따, 우리들이 하면 적폐청산, 너거들이 하면 정치 보복, 사법 살인이란 게. 자, 또 다른 댓글. 수사하자고 대선 때 네 입으로 얘기했잖아.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저렇게 개거품을 물까? 너가 왜 경로에 윤 대통령이 몸통이라고 했잖아. 박수 칠 일이지. 이제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 뭐 이것도 조롱하는 글이죠. 자, 또 다른 댓글입니다. 성남시에 수천억 벌어줬다며 왜 걱정을 하냐? 아니 재명아, 너가 떳떳하면 수사 받으면 되잖아. 그리고 너가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이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니?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은 도대체 끝이 안 보이냐? 자,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재명, 적폐청산이 정치 보복? 그런 정치 보복은 매일 해도 된다. 2017년 7월 19일 네, 이재명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너가 TV 토론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든 특검하자며 수사하자며 그리고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이야기하는 게 맞냐? 적폐청산은 정치보복 아니었나? 정치보복이건 적폐청산이건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잘못한 게 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정상 아니냐? 자,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이러려고 의원님이 되셨구나. 죄 있는 자가 처벌받는 당연한 세상이 되길. 우긴 거 하나 알려줘. 좌파들 관련해서 수사받거나 구속되면 항상 정치보복 프레임 건다. 이제 너무 식상한데 뭐 참신한 거 없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가 생각난다.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 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죠.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 발끈하는 걸 보니 왠지 의심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재명 의원 때문에 참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또다시 참 진흙탕이 될 것 같아서 매우 피곤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